4학년 수학 도형 1입니다. 도형 1에서는 각도, 수직, 평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각도, 수직, 평행을 정리해 볼 거예요. 우리가 4학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각도, 수직, 평행, 그리고 약간 세부적으로 요 아래에 있는 5가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각도, 수직, 평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각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선생님이 뜻을 조금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자 풀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각도는 뿔각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법도 도라는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자, 각은요, 우리가 배웠던 거죠.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자, 이게 마치 요 모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마치 뿔처럼 생겼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 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선생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한 점 니은에서부터 이쪽으로 뻗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요. 우리는 이 각을 각, 기역, 니은, 디귿 혹은 각, 디귿, 니은, 기역으로 부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점은 꼭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도는요, 자나 도구를 뜻한다고 해요. 자는 뭐예요? 길이를 측정하거나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각도는 이 각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대한 크기, 각의 크기, 각이 벌어진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각도에 대해서 우리 4학년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예각, 둔각, 직각인데요. 예각, 직각, 둔각 늘 헷갈리면은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또 뜻을 알아볼 건데요. 이 예각의 예는요, 날카롭거나 예리한 것을 얘기합니다. 각이 날카롭거나 예리하려고. 선생님이 아까 그 각은 뿔이라고 했죠. 뿔이 날카롭거나 예리하려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각이 큰가요? 작은가요? 네, 각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90도보다 작은 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직각입니다. 직각의 이 직은 고들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진하세요, 직선입니다 할 때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각을 보면은 이렇게 곧죠? 딱 곧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이고요. 이 직각은 우리가 몇 도라고 하냐면 90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 둔각입니다. 둔각은 무디다, 둔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각이 뿔이니까 이 뿔이 무디려면은 이렇게 넓게 돼 있어야 좀 덜 뾰족하죠. 이 예각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말은 각이 커야 돼요. 벌어진 정도가 커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90도보다는 큰데 근데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 예각은요, 원래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는 1도에서부터 89도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0도는 각이 없는 거예요. 그쵸? 물론 우리 소수처럼 1도랑 2도 사이에도 그 각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1도 다음에 2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공부를 했을 때 1도에서 89도까지고요. 그 다음 직각은 90도, 그 다음 둔각은 91도에서 179도가 되겠죠. 요렇게 나타내 주면 되고, 그럼 180도는 몇 도가 될까요?
180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평은 평평할 평이에요. 180도 보면 평평하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평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각, 둔각, 직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직각이란 말을 잘 기억해줘야 뒤에 나올 수직과 평행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수직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 선생님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자,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하다고 합니다. 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났을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수직이 되는 상황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파란색 선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녹색 선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파란색 선은 이 방향으로 쭉 가요. 그쵸? 이 방향으로 지나가고 녹색 선은 이 방향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쫑 하고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각을 재어보니 이게 90도로 만난다. 그쵸?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만나냐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만나는 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녹색 선은 파란 선의 수선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수직으로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란색 선은 녹색 선의 수선, 녹색 선도 파란색 선의 수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 직선에 대해서 수선을 그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그어주면 돼요. 즉 각도가 90도가 되는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직 알아보고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직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평행과 평행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직선을 끝까지 그었어요. 여기 끝까지 그었는데, 자,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 그쵸? 이 친구가 한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이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어서 출발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 서로 뭐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점이 생기나요? 지금 하늘색 선이랑 보라색 선이랑 점이 안 생겨. 만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쭉 지나가 봤는데 종이 끝까지도 만나지 않아. 아마 그러면 종이를 넘어서도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두 직선은 평행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평행한 이 하늘색과 보라색 선을 평행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긋습니다. 수선 뭐였죠? 아까 90도가 되는 선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90도, 그리고 직각이 되는 수직, 뭐 이런 말 관련이 있죠. 그을 때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평행선을 그었어요. 지금 검정색 두 선이 평행선입니다. 이쪽 끝으로도 안 만나고 이쪽 끝으로도 안 만나니까 요 선과 요 선은 평행선이죠. 이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를 긋는데, 긋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자,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수직이 되게 수선을 그었을 때, 이때 이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은 여러 가지 선들 중에 가장 짧은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각도, 그리고
수직, 평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시간을 잠깐 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겠고요. 타이머가 흐를 텐데 혹시 문제를 이미 해결을 한 친구들은 바로 문제 풀이로 넘어가면 되고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멈춘 다음에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두 각 중에서 더 큰 각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하세요인데요. 각은요, 더 크다는 건 더 벌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더 벌어졌나요? 네, 그렇죠.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을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둔각인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은 쪽이에요. 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가 작은 쪽이에요. 이쪽이 작은 쪽. 이쪽은 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시계바늘과 시계바늘 사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1번은 둔각인가요? 예각인가요? 네, 예각이죠. 예각. 2번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직각이죠. 네, 직각. 직각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둔각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네, 예각입니다. 그러면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구해보세요. 네, 각이란 이제 이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에 벌어진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기역, 니은, 기역으로 갔을 때가 각도가 60도네요. 그리고 디귿으로 갔을 때 각도가 몇 도인가요? 110도네요. 그럼 60도에서 110이니까 그러면 10, 20, 30, 40, 50. 네, 5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50이 되겠습니다. 4번. 삼각형에서 가장 작은 각을 찾아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재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거 종이에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재택 중이라서 프린트가 안 되는 관계로 태블릿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작은 각을 찾아야 돼요. 일단 여기가 가장 큰 각인데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가 더 작은 것 같나요? 헷갈리니까 둘 다 그냥 구해볼게요. 일단 여기 1번이랑 2번 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기의 중심을 맞춰줍니다. 여기 끝에다 맞춰주고요. 좋은 점은 확대를 할 수가 있어. 네, 확대를 해서 재볼게요. 이렇게 해서 재어보면요. 네, 여긴 지금 여기가 0이잖아요. 0이니까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까만색 글씨로 읽으면 되겠죠. 몇 도 나오나요? 네, 30도가 나옵니다. 여기 각도는 30도. 그 다음 이제 여기 각도 2번 각도를 재봐야겠죠. 2번 각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각도는 역시 또 각도기의 중심을 꼭지점에다가 맞춰주고요. 그럼 몇 도가 나오나요 지금? 네, 그렇죠. 여기가 0이니까 시작하면은 네, 20도가 나오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우리 180도니까 여기 30도, 여기 20도면 여긴 몇 도일까요? 네, 여긴 13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가장 작은 각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답은 일단 네, 여기 2번 각인 20도가 되겠습니다. 5번. 각도기와 자를 이용하여 각도가 120도인 각을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각도기를 가지고 대줍니다. 여기 끝에다가 각도기의 중심을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120도 되는 부분에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 0부터 시작할까요? 0부터 시작하니까 빨간 글씨로 하면 되겠죠. 120까지 가면은 여기가 될 거고, 그럼 여기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점을 찍어주고 각도기를 네,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로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로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120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문제 크기가 작아지다 보면은 이런데 점이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칸이 넘어가도. 네, 이런 식으로 120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인데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잘못 넣었어요. 도형 2에서 이제 함께 해볼 거였는데 도형 1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네모안에 알맞은 수 보면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인가요? 네, 그렇죠.
360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이 친구는 90도, 이 친구는 75도예요. 그리고 여기 평평한 게 180도잖아요. 180도인데 이만큼이 110도니까 여기는 몇 도인가요? 네, 그렇죠. 70도입니다. 그러면은 75 더하기 90 더하기 70 더하기 빈칸이 36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75랑 90을 더하면 165도가 되고요. 그쵸? 165 더하기 70을 하면요. 얼마가 되나요? 네, 70을 더해주면은 235도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세 개 합이 235니까 전체 365에서 235만큼을 빼면 이 친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볼게요. 360에서 235를 빼보면요. 0에서 5 못 빼니까 빌려옵니다. 5가 되고 10이 되죠. 10에서 5 빼면 5, 5에서 3 빼면 2, 3에서 2 빼면 1이죠. 그래서 125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선분은 어느 것인가요? 인데요. 이 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를 이제 수직으로 지나야 돼요. 수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의 그은 수선이에요. 그러면은 직각이 아닌 것을 빼주면 되겠죠. 요 선분, 요 선분, 그리고 요 선분을 빼주면 남은 거는 얼마인가요? 네, 수직이 그어지는 디귿 리을입니다. 선분, 디귿 리을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에서 서로 평행한 선분을 모두 찾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역 니은과 평행한 친구 있나요? 네, 없죠. 못 찾았어요. 기역 디귿은요? 평행한 선분이 아마 미음 리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식으로 뭐 선분, 기역 디귿, 선분, 뭐 미음 리을이라고 해도 되고요. 리을 미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는 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니은 디귿과 기역 리을, 선분 니은 디귿과 선분 기역 리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평행한 게 있나요? 네, 평행한 게 따로 없죠. 요렇게 두 쌍이 평행한 선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인데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수직일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나요? 네, 맞는 표현이죠? 네, 좋습니다. 2번.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합니다. 네, 이거 어떤가요? 한 직선. 자, 볼게요. 한 직선을 그려볼게요. 한 직선을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두 직선을 그렸어요. 이 두 개는 서로 만나지 않죠? 평행합니다. 맞습니다. 네, 한 점을 지나고 한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한 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점을 지나고요. 그쵸? 한 점을 지나고 한 직선에 평행하대요. 한 직선에 평행하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 점을 지나는데 한 직선에 평행한 건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다른 걸 그으면은 다른 거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한 점을 지나는데 평행한 거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맞죠? 그럼 4번이 답일 텐데요. 왜 아닌지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 중에서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직인 선분의 길이는 뭐냐면 정말 그어보면은 우리 배웠던 거 수직인 선분의 길이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네,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인데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다른 여러 선분들에 비해 길이가 짧습니다.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게 아니라 짧습니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0번.
각도기를 사용하여 점 디귿을 지나고 직선 기역 니은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각도기 하나면 돼요. 요렇게 맞춰준 다음에 90도 부분에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그어보라고 하니까 기역 니은의 수직이려면 이제 이렇게 디귿을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멈춰도 되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각이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점 디귿을 지나고요. 그쵸? 직선 기역 니은의 수직인 직선이 파란색 직선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11번 문장을 읽고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표, 틀린 것에는 X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거 맞죠? 동그라미. 평행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직각입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은 각을 만들 수가 있나요?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지가 않기 때문에 각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12번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2cm가 되도록 주어진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세요인데요. 지금 평행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수직이어야 돼요. 그쵸? 그럼 자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이로 하는 친구들은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확대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자에 보면은 이제 2cm잖아요. 그럼 여기 눈금 보이죠? 요 눈금을 눈금이랑 이제 요 선이랑 같은 선에 있게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대어 봤을 때 눈금과 이제 같은 방향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삐져나오거나 요런 식으로 삐져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cm를 그어주세요. 그쵸? 2cm를 그어주고요. 또 2cm가 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도 맞춰줘야 돼요. 이 눈금과 이 빨간색 선이 딱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를 맞췄는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여기 살짝 삐뚤어지긴 했는데 네, 요런 식으로 그어주면은 2cm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2cm인 이제 직선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확대를 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12문제 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혹시 문제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교과서에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교과서를 다시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관련 단원이 이제 뭐 수학 1학기에 2단원이나 그리고 2학기에 4단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공부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선생님들께 물어보거나 혹은 이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면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모두들 코로나 시기인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